무릎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40, 50대부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신경도 회복이 안 되고 힘줄도 회복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치료가 선행되는 게 어깨 치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정형외과의 고태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고통받는 관절 통증, 신경통 이런 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통증의 원인하고 예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치료에 초점을 둬서 말씀드릴 거고, 밸런스 치료법이라는 게 있는데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첫 번째고, 증상을 일으키는 조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2단계, 전신적인 문제까지 치료해주는 게 3단계, 세 개의 단계로 치료를 진행하는데, 제일 흔한 질환이 이제 어깨 아프고 허리 아프고 손 저리고 다리 저리고 이런 환자들이 제일 많거든요. 첫 번째로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한 치료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는 구조적으로 이제 뇌신경이 척추 안에 신경 뿌리가 들어가 있고, 목에서는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어깨하고 손으로 간다 그랬고, 허리에서는 엉덩이 따라서 다리까지 가고, 등에서는 내부 장기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환자가 왔을 때 언제부터 아팠냐, 하는 일은 뭐냐, 운동은 뭐 하냐 이런 걸 물어본다 그랬죠. 엑스레이는 왜 찍어요? 이 사람의 골격근에 문제가 얼만큼 있나 보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게 엑스레이고, 두 번째로 검사하는 게 초음파인데, 여기 보시면은 신경이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요 주변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는 거죠. 저희 밸런스 정형외과에서 하는 1단계 치료는 하이드로 다이섹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신경이 눌릴 때 수액을 통해 가지고 신경이 눌리는 걸 풀어주는 게 하이드로 다이섹션 치료입니다. 종전에는 이제 신경 차단이라 그래서 신경 주변에다가 스테로이드나 마취제를 넣어가지고 신경을 일시적으로 마취시키거나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치료를 했단 말이죠. 하이드로 다이섹션은 신경 자체를 마비시키거나 그런 치료를 안 하고 신경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치료를 하다 보면은 초음파 소견상에 염증이 너무 국소적으로 심해가지고 하이드로 다이섹션만 갖고는 조직이 정상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어떻게 하냐, 콜라겐이나 PDRN, 연어 DNA 주사 있죠, 두 가지를 써서 조직을 재생시키는 거죠. 환자가 회복을 못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전신적인 문제를 검사하기 위해서 자율신경 검사를 합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자가 회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 검사한 다음에 영양수액이라든가 꼭 필요한 영양소를 주입해가지고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방법이 3단계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로 흔한 경우가 어깨 자체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환자들이 어깨가 아프면 어깨만 생각하거든요. 어깨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추, 목에 있다 이거죠. 목 치료를 같이 해주질 않으면 어깨만 치료해서는 효과가 늦다 이거죠.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수술이 빠릅니다. 척추 질환과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본 다음에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경추 부위도 하고, 이 어깨 부위에서 근육이 눌리는 부위가 있으면 수액으로 풀어주는 치료가 1단계 치료고, 회전근 같은 경우는 이 뼈하고 붙는 자리가 너덜너덜해져. 그럴 때는 콜라겐을 주사하거나 연어 DNA 주사를 놔서 조직을 일부 튼튼하게 재생시켜주는 치료가 2단계 치료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아무리 치료를 해도 신경도 회복이 안 되고 힘줄도 회복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신경 검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신 기능을 살려주는 그런 치료가 선행되는 게 어깨 치료입니다. 무릎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을 먼저 설명드리면 40, 50대부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보고 단계별을 판단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무릎 연골이 좀 손상되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그러면 연골 주사라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 오일 갈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과를 보는 거예요. 이 환자가 시간이 지나도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된다. 그때는 연골 성분 중에 콜라겐이 있거든요. 콜라겐을 이 관절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환자가 통증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자기 혈액에서 혈관에서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PRP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요 안에 넣어주면 비수술적 치료는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서도 그렇고 무릎 안에만 치료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사실은 무릎에는 대퇴사두근이 있고 뒤에 햄스트링이 있다 그랬죠. 허벅지뼈하고 다리뼈를 잡아주는 인대가 있고 이 옆에는 힘줄들이 많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 힘줄이나 인대가 약한 거를 치료해주지 않으면 이 무릎 통증은 없어지질 않아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 힘줄이나 인대에 문제가 오는 거고, 나이 든 사람들의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요 바깥에 힘줄이나 인대 문제가 같이 해줘야 돼. 다 해줘야만이 통증 치료가 된다. 정리해드리면 일반적인 이제 관절이나 신경통에 있어서는 무릎은 허리에서 내려오고 어깨는 목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척추는 뼈 자체에서 갈라지는 거고, 신경이 눌리는 문제를 하이드로 다이섹션이라는 수액 주사로 좁아진 곳을 넓혀주고 재생시켜주는 치료가 1단계, 주변 조직들의 섬유화 변화가 있다든가 힘줄의 부분약으로 인대가 느슨해졌든가 이럴 때는 콜라겐 주사나 연어 DNA 주사 이런 걸 써서 구조적으로도 보강을
지탱을 해줘야 된다. 그래도 안 될 때 그 사람의 전신 상태를 꼭 판단해줘야 된다.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자율신경 기능을 올려주는 것이 마지막 3단계 치료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이제 통증 환자들은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질환 3가지 통증 치료법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세. 자세가 나쁘면은 아무리 치료해도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가 운동 습관이라 했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육이 자꾸 감소해요. 근감소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근육을 생산하는 양이 소모되는 양보다 적은 거야. 그래서 근육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는 근육을 보강하려면 어떻게 해? 단백질이 먹어야 되는데 근육을 생성시키는 단백질은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 중에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스위치 같은 아미노산이 있어요. 반드시 포함된 걸 먹어야 돼. 우리가 단백질 섭취량이 몸무게가 60kg라 그러면 킬로그램당 1g, 60g 정도를 먹어야 근육량이 유지된다. 운동하기 전이나 운동하기 후 1시간 전후로 단백질 섭취를 해줘야만이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형외과 의사 40년을 이상 했는데 관절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은 운동 딱 한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그럼 짐볼 하라 그래요. 짐볼. 처음에는 이제 방바닥에 앉아서 기대되게 눕는 거예요. 이렇게. 적응되면 엉덩이 높이가 좀 올라가는 거죠. 등이 약간 U자로 꺾이게. 왜 그 운동을 한 가지 선택하냐면 등이 그만큼 중요하다. 서울 강서구 밸런스 정형외과 고태영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